그럼 1장부터 같이 보시죠. 1장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책은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요, 구체적인 투자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소제목을 미리 공유드리면요,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직장생활 0년차, 당신의 현 주소는 입니다. 이 장을 보시고요, 투자의 필요성과 지금 당장 투자를 실행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로 자본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게 되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만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중심에는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우리가 맡긴 돈을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통해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이자의 일부를 적금이나 예금, 이자로 주는 거죠. 이거는 은행이 맡고 이거는 돈을 맡긴 사람을 주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고요, 그 수익 중에 일부만 돈을 맡긴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납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했는데 은행은 여기서 90만 원을 남에게 대출해 줬다면 현재 시장에는 19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건 100만 원이었는데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돼야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있죠. 이런 원리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요. 이는 돈이 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돈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요, EBS 자본주의라고 이제 유튜브에 치시면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아니면 뭐 서점에 책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본주의를 살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결국에 통장의 돈은요, 밑 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녀석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죠. 이는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도 물건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제죠. 동시에 투자대 성격도 갖고 있어서 완전한 성형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생필품은 완전한 성형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요, 아파트는 왔다 갔다 하죠. 뭐 정책도 있고 정권도 있고 여러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도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은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자본주의에서. 고로 우리는 통장에 돈을 썩히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았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래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노동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라는 무대에 세 명이 배우는 바로 가게, 기업, 정부입니다. 기업은요,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서 확보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장비를 들이는 한편 노동자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하죠. 이후에 기업은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 중에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요,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에 남은 만큼 자신 몫으로 가져가죠. 근데 여기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줄고요, 기업과 정부의 소득은 늘고 있어요.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국회 예산정책서에서 갖고 온 소득 불균형에 관한 그래프인데, 가계의 어떤 비율은 낮아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기업은 늘어났고요, 정부도 역시 뭐 그래프에서 미미하지만 약간 늘어났습니다. 결국 가계만 줄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직장인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인플레이션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이 두 개는요, 우리에게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당신의 노후. 세 개. 인플레이션, 소득 분배의 불균형, 그리고 당신의 노후.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사회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우리는 소득 수준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은요, 월 99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요, 전체 5%에 그치죠. 퇴직연금 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여기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체크하면 5.5%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연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생활 지원은요, 필요 수준의 턱없이 모자라므로 노년 노동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요, 젊은이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죠.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본격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운 나의 1차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부자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다 라고요. 1차 목표는 나의 노후였던 거죠. 직장생활 N년차 당신의 현 주소. 이 장에서는 투자하기 전에 너나위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구 광이었어요. 10년 동안 2억을 모아서 결혼 때 간신히 전세로 들어갔어요.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손가락질하며 욕했죠. 저자는 얘기해요.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고 내가 변화할 때는 바로 자기 점검부터 했다고요. 변화하기 위해선 자기 점검부터 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를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요. 경제적 자유 이전에는요. 일단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돼버려요. 저자는 말합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도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빛이 들어오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덮어놓고 문제점만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가며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1장은 끝납니다. 1장 요약해 드릴게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에 속하는 당신은 예전보다 더 적은 목을 가져가고 그만큼 기업과 정부가 더 가져갈 것입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당신은 더욱 오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투자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